우리 이제 서양이 끝나고 동양 첫 시간 공자부터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 건데, 이제 동양이랑 서양은 굉장히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달라서 대면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화면이나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된 점 양해해 주고요. 우선 우리 동양의 첫 시작은 우리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입니다. 우리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양에서 배웠던, 이제 서양의 시작이었던 소크라테스를 포함하여서 이제 예수님, 그다음 부처님, 공자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4명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자도 중국 사상의 이제 첫 시작이면서 유교의 창시자인 업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의 등장의 사상적인 배경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자가 등장하게 된 시기는요, 중국의 주나라 말기입니다. 우리 이제 주나라 말기에는 어떤 나라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그 두 시기에는 굉장히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이제 한 나라가 끝나가니까 전쟁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로 인해 민심도 흉흉해질 거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요. 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나라들 간의 전쟁이 다수 많을 따자 써가지고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철학적으로는요, 제자백가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백가는 뭐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파가 등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100가지 정도의 학파가 등장했다는 뜻인데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유교, 우리가 뒤에 살펴볼 도교, 그 다음에 뭐 북자가 주장한 묵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로서 많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각 나라의 여러 왕들을 만나면서 내가 주장하는 유교를 믿으면, 유교를 그 나라에서 사회사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을 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주나라 말기에 무려 72명의 왕들을 만났다고 해요. 72명의 왕들을 만나면서 육아를 사회사상으로 받아주십시오. 육아를 받아들여서 사회를 통치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그 왕 중에서 받아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공자의 사상은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주는 도덕적 인격 완성적인 사상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회 사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자의 사상적인 내용은 도덕적 인격 완성입니다. 우리 도덕적인 인격 완성을 이해하기 위해 공자는 인이라는 이제 사상적인 내용, 사상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은 한마디로 어질 인자를 쓰고요. 인간다움, 사랑의 정신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공자부터 시작하여서 맹자까지 이어지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은 매우 도덕적인 존재다라고 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봅니다. 우리에게 그 도덕성을 부여해준 존재는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은 도덕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도덕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바로 그 도덕성이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된 바로 그 도덕성이 인인데, 인의 의미는 인간다움,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 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효제. 우리 효는 뭐냐면요. 우리 효도할 때 바로 그 효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고요. 제는요,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우애 깊은 그런 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다움이나 사랑의 정신은요, 바로 효제부터 시작한다 라고 공자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효제,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인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공자의 인은요, 내 자식과 다른 자식, 내 부모와 다른 부모를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다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분별력 있는 차등적 사랑입니다. 즉, 내 부모나 내 형제부터 사랑하여서요, 점점 그 사랑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되어감을 의미합니다. 이거하고 비교되는 것이 묵자의 겸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제자백과 중에 묵가라는 거 있죠. 요게 바로 묵자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묵자의 겸애는 무차별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묵자의 겸해설에서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어요. 내 부모든 남의 부모든 다 똑같이 무차별적으로 사랑합니다. 반면에 공자이는 효제, 즉 나의 부모, 나의 형제부터 시작하여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충서. 우리 충은 이렇게 쓰고요. 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 충서는요, 인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서 충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에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자가 있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을 다하다.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너에게 다하다 라는 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인의 구체적인 첫 번째 실천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선은요, 이게 같을 여자예요. 위에 마음심자에 있는 게 내 마음과 네 마음을 같게 바라보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분 나쁘니까 너도 기분 나쁘겠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 마음과 네 마음을 같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추기급인이라고 해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추기급인이라고 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서양 공부할 때는 막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막 새로운 좀 영어 비슷한 서양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동양에서는 조금 더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한자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자어들이 미묘하게 우리가 뭔가 아는 듯한 단어인데도 잘 알지 못하겠는 그런 한자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또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추기급인 같은 단어 말이에요. 내 마음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런 것을 추기급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자는요, 도덕적인 인격 완성을 위해서 첫 번째 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예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예는
인간다움과 사랑의 정신인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서요. 인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인 인격 완성, 인간다움,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극기복례라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극기복례, 내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자.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자. 여기서 사욕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뭔가 나의 사적인 이익, 나의 사적인 욕망을 취하고 싶은 것을 극복하고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이제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인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극기복례할 수 있냐면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시, 정, 언, 동을 예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는요. 보는 거, 청은요. 듣는 거, 언은요. 말하는 거, 동은요. 행동하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이 예에 합당하게, 예에 맞게 한다면 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여 인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인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 군자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성인 군자는 이렇게 예를 실현해서 예를 회복해서 인을 실현할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공자는 도덕적인 인격 완성과 더불어요. 왕들한테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유교 사상을 그 자기들의 각 나라의 사회 사상으로 받아들여주길 이렇게 설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주제로서요. 도덕적 사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주제로서 도덕적 인격 완성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주제로서 도덕적 사회 이야기한 겁니다.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정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명은요,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를 써요.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라는 직업,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의 신분이나 이름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의 군은요, 군주를 의미하고요. 신은 신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 왕이면 왕답게, 신하면 신하답게. 부는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부모면 부모답게. 자는 자식이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이름에 맞게 행동하라 라고 첫 번째 정명 제시했고요. 두 번째, 통치자의 통치 방법으로요. 덕치를 주장합니다. 덕치는 덕과 예의를
통한 통치를 의미해요. 힘이나 폭력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은 올바른 통치 방법이 아니다. 군주가 먼저 도덕과 예의로서 통치하게 될 때 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덕치의 조건으로요. 수기, 치인, 수기, 안인을 얘기해요. 우리 막 새로운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수기, 치인, 수기, 안인은요. 아까 말했듯이 덕치의 조건으로요. 통치자 자기가 먼저 수양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양 먼저 하고 다른 사람 통치해라. 자기가 수양 먼저 해야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덕치의 조건으로요. 통치자가 먼저 수양을 해야 된다. 즉 인격 완성을 해야 된다. 통치자의 인격 완성 다음에 그 다음에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도덕적 사회 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치의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으로요. 군주는 재화의 적음을 고려하는 것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빈부격차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을 이 고대의 공자는 이때부터 말을 했는데요. 분배의 적음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것이 도덕과 예의를 통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공자는 대동사회라는 이상사회를 제시합니다.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막 암기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통치, 도덕적인 사회가 완성이 될 때 비로소 공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선생님이 이제 단톡방이나 홈페이지에 그거 올려놓으려고 해요. 올려놨어요. 그 학습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상에는 학습지 채우는 거 하고 잘 어떻게 해볼게요. 수고 많았어요.